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도 많이 춥고 또 독감도 유행이에요. 특히나 또 폐렴 때문에 좀 위험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친한 친구, 이제 의사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는 특히나 폐렴 좀 조심하라고. 특히나 영유아나 아니면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 분들은 좀 폐렴 특히나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오늘 이제 기본서 종강한 날입니다. 다음 주에 심화 듣고 한 주 쉬어야 돼요. 추석 연휴. 설날 연휴. 죄송해요. 설날 연휴 쉬셔야 돼요. 왜냐면 추석 연휴가 저희 그 중개사 쌤들한테는 머릿속에 깊어요. 왜냐면 그때 쉬면 안 되거든. 그때 쉬면은 패턴이 무너져요. 그게 항상 9월, 10월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설은 좀 쉬어도 돼요. 설은 좀 쉬어도 돼요. 자, 그래서 우리 424페이지 펼쳐주시고요.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이제 감정평가 들어왔어요. 감정평가 들어왔는데 우리 앞부분은 빨리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8조 체크하나 해주시고요. 9조 하나 체크해 주세요. 8조, 9조. 자, 체크해 주시고요. 이쪽 잠깐 다시 넘어가 보세요. 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감정평가 딱 들어오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었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첫 번째 2조 정의는 됐어요. 정의는 하나하나씩 하면서 정리할 거고요. 첫 번째는 5조였었어요. 5조가 뭐였죠? 시장 가치 기준. 야, 너네 감정평가할 때 시장 가치로 해라 라는 거였어요.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었어요. 자, 그럼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은 5가지 중요했죠? 첫 번째 뭐였어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두 번째는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누구? 정통한 당사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는 게 시장 가치였었어요. 그럼 시장 가치 말고 다른 가치로 감정 평가해도 돼요? 네. 언제요? 3가지예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데 이 3가지는 시장 가치 말고 다른 가치였잖아요. 그랬을 때는 항상 그 가치의 성격이나 특징, 적법한지 합리적인지를 고려해야 돼요. 근데 고려 안 하는 게 있어. 어떨 때 고려 안 해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왜 안 해요? 법대로 했으니까. 그럼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려해야 되겠네요? 네, 고려하셔야 됩니다. 여기 5조였고요. 자, 그 다음 6조였습니다. 6조. 6조는 현황 기준 원칙이었어요. 현황 기준 원칙이란 대상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약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제? 기준 시점에서의. 맞죠?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하는 거고요. 그럼 현황 기준 말고 조건을 붙이거나 다르게 가정할 수도 있어요? 네. 언제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럴 때는 우리 조건을 붙여서 했을 때는 우리 합리적인지 적법한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돼요. 근데 고려 안 할 때가 있죠. 언제 고려 안 해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 5조와 6조였었어요. 자, 7조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었어요. 이건 알고 있죠? 개별 물건 기준 원칙. 자, 원래 감정평가는 물건마다 각각 따로 해야 되죠? 용도상 불가분하거나 할 때는 일괄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치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평가. 일부분만 보상평가해야 되는 경우에는 부분평가한다라는 거였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저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8조 붙을 거예요. 8조. 8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감정평가상의 절차예요. 절차. 절차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순서가 되죠. 순서. 맞죠? 자, 순서는 딱 한 번 시험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야. 첫 번째 보세요. 기본적 사항의 확정. 내가 감정평가하는 순서를 잡는데 내가 기본적 사항을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거 궁금해할 필요는 없어요. 구조의 내용이 나와요. 기본적 사항 안에 들어간 내용이.
두 번째는 처리 계획의 수립, 대상 물건의 확인 이렇게 하나 체크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순서를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기본적 사항의 확정 다음에 뭐야? 라고 나왔을 때 처리 계획의 수립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세 개만 기처대 요거만 동그라미 해주세요. 기처대. 그러니까는 감정평가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를. 첫 번째 뭐 한다고? 기본적 사항의 확정. 두 번째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처리 계획의 수립. 세 번째는 대상 물건의 확인인 거고요. 자료 모으시고요. 자료 검토하세요. 무슨 방법 쓰실 거예요? 감정평가 결정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쪽 보세요. 요거 순서만 알면 돼요. 자, 기처대 하시고 자자감감 요거 하시면 됩니다. 기처대 뭐라고? 자자감감. 됐죠? 오케이? 자, 그 잘 보세요. 8조니까는 순서 몇 개? 7개. 한 개 빼는 거예요. 마이너스 1 하는 거예요. 그럼 9조는 몇 개겠어요? 8개. 그렇지. 9조는 8개. 8조는 7단계. 9조는 8개.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그 기본적 사항 안에 내용이 뭐가 있는데 라는 게 구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감정평가 할 때 필요한 거 누가 있어야 돼요? 누가 했니? 있어야 되겠죠. 의뢰인. 맞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물건 있어야 되겠지. 됐죠? 야, 감정평가할 때 왜 하는데 알아야 되겠죠. 맞죠? 그리고 시점을 언제로 할 건데 오늘로 할 수는 없잖아. 기억나시죠? 미용실 사건. 오늘은 쉽니다. 기억나죠? 열이 받죠? 그러니까는 기준점 알아야 되고요. 어떤 조건 붙는 거 있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가치를 어떤 것으로 할 건데 그리고 자문과 수수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문과 수수료. 자, 그거 잘 보세요. 자, 의대, 감기, 자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8개니까 몇 조? 9조. 의대, 자수. 아시겠죠? 의대 뭐라고? 자수. 됐죠? 의대 뭐라고? 감기, 자수. 이건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만 알면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는 뭐다? 그러면 야, 너네 감정평가할 때 무슨 사항을 확정하고 알고 시작해야 되니?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봐봐. 누가 의뢰한 건데? 물건 뭔데? 왜 하는데? 언제 하는 건데? 조건 붙이는 건 있니? 가치가 어떻게 되는데? 야, 자문 구할 사람 있어? 수수료 얼마 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확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9조에서 기본적 사항을 확정해놓고 8조에서 순서대로 한다고요.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봐봐. 이게 왜 나왔냐고 가만히 문제를 보면 생각을 해보니까 처리 계획의 수립, 이것이 마치 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출제자 의도는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는 처리 계획이니까 뭔가 마지막에 한 느낌이 들었나 봐. 그래서 이거를 맨 마지막 순서로 보냈더라고요. 8번째로. 왜? 절차는 순서가 중요한데 첫 번째 뭐라고요? 기처대. 이거 묶고 싶네요. 기처대 이렇게 묶으세요. 기처대 뭐라고? 자자감감. 됐죠? 기처대 자자감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감감에서 끝나는 거예요. 밑에 붙는 거 없어.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의대, 감기, 자수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기본적 상황 확정에 의대, 감기, 자수. 자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옮게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자수해가지고 이렇게 독립해서 계세요. 마스크 쓰고. 아시겠죠? 방에 혼자 계세요. 아시겠죠? 알겠죠? 자, 이제 와보세요. 그리고 요거 기준 시점 4번 하나만 발표해 주세요. 하나만 발표해 주세요. 자, 나머지 것들은 다 체크할 수 있는데 기준 시점은 추가로 조항이 붙는 게 있어요. 조항이 붙는 게 있다. 자, 기준 시점은 그럼 언제로 할 건데? 라는 거예요. 너가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때 기준 시점이 언젠데? 라는 소리예요.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라고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기준점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결정해야지.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가격조사를 시작한 날짜로 한대요. 야, 시작할 때는 일도 안 했는데 어떻게 감정평가액을 알아요? 시작한 날짜 아니라는 소리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 되게 상식적이잖아요. 시험장 가면 이게 안 보인다니까.
감정평가액은 당연히 기준 시점으로 하는데 기준 시점이 언제냐고? 가격 조사를 다 했는 날로 하는 거지 시작한 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요.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나온다고 나와요. 무슨 현장 조사야?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약간 그럴듯해 보이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 조사 아니고 시작한 날도 아니고 언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때까지 나왔던 두 가지 함정이었어요.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이게 나오더라고.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이런 소리예요. 오케이? 이렇게 나왔어요. 기준 시점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35의 충격적인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시험이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요.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한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시점을 미리 정한 경우에는 뭐다? 기준 시점을 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맞아, 틀려요? 틀린 지문이에요. 왜 틀린지 보세요. 자, 봐봐. 이게 중요해요. 미리 정하여도 되는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지문을 지웠더라고. 문제가 치사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 날짜에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이라는 조건이 붙었다고요. 그러니까 봐봐. 이게 붙어 있어야 할 수 있지 막연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뭐가 돼야 되는 소리예요? 가격 조사가 가능해야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언제? 미리 정했을 때도. 그러니까 이게 답이 잘 안 보였대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이제 지문을 지우는 거야. 와, 문제가 치사해졌어요. 점점 더. 그러니까는 긴 지문을 덜어내버리는 거지. 아시겠죠? 그럼 자 보세요. 자, 내가 기준 시점을 미리 정했어요. 가격 조사를 할 수는 있고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는데 언제만 가격 조사가 돼야 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이거 35의 기출 지문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제가 치사해졌어요. 원래는 틀린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지문 하나를 덜어내버리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정했을 때도 가격 조사가 돼야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거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8조와 9조였습니다. 됐죠? 네, 8조와 9조였습니다. 자, 이제 쭉쭉 넘어오시고요. 426조까지 넘어오세요. 426까지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426페이지까지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고 나면은 수업이 끝나고도 이름이 불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우리 감정평가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가치예요. 맞죠? 근데 우리는 무엇과 항상 비교해야 돼요? 가격과 비교를 해야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좀 와보세요. 이렇게 하시고 가격, 가치. 자, 재미있게 한번 보죠.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노래 있었죠.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 기억나죠? 그럼 잘 보세요. 똑같은 리듬이에요. 가격은 하나인데 가치는 여러 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격은 몇 개? 하나인데 가치는 몇 개? 여러 개가 되죠. 그럼 잘 보세요. 똑같다니까. 이름은 하나죠. 제 이름 뭐예요? 송도윤이죠. 그쵸?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막 용돈 드렸어. 아이고 우리 아들 돼요. 용돈 주는 걸 까먹었어. 갑자기 남이 되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가치죠, 가치. 어머니 이번 설 명절에 돈 좀 쓰세요. 용돈 줘서 아이고 우리 아들 됐다가 내가 까먹었어. 아들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없대. 자기 아들이 없대. 아시겠죠? 이게 뭐예요? 가치잖아, 가치. 아시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가격은 이름이라 생각하면 돼요. 하나의 값밖에 없어요. 가치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느끼겠죠. 그 뜻이에요. 됐어요? 그럼 봐봐. 가시면서 가격은 하나인데 가치는 여러 개 빰빠밤 하면 끝나요. 됐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우리 예전에 지금은 없는데 옛날 얘기 잠깐 해보면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고 붙어있는 거 알고 있어요?
맞죠? 아이스크림에 물건이 다 붙어 있었죠? 그거 뭐예요? 하나의 값이 거기 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봐봐. 교환의 대가로서 내가 돈 주고 사는 것으로서 뭐다? 실제 지불된 금액으로 과거의 값이다라는 소리예요. 이미 가격이 써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가치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맞죠?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어도 콘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팥빙수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누구는 팥빙수 줘도 안 먹는데 맞죠? 누구는 뭐 콘 아이스크림은 목매어서 싫대. 그렇죠? 가치는 다를 수가 있겠죠? 그거 내가 샀지만 뭐예요? 내가 얻을 이익, 장래 효용에 대한 언제 가치? 현재 가치, 현재의 값이다라는 소리예요. 됐죠? 그래서 봐봐. 가격은 하나로서 과거의 값인데 가치는 여러 개로서 언제 값이다? 현재 값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나니 저한테 한 제자님이 교수님, 가격이 과거의 값이라는 게 죽어도 안 외워진대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가격은 과거의 값이다. 안녕히 가세요라고 얘기했어요. 다음부터 그분은 절대로 까먹지를 않습니다. 이게 난 놓고 기억자를 아는 거가 되겠죠. 가격은 언제 값? 과거 값. 아시겠죠? 그럼 값까지 쓰세요. 값까지 쓰세요. 그럼 가격은 언제? 과거 값. 맞죠? 가치는 언제? 현재 값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분이 뭘 틀렸냐면 제가 가격 가지고 현재 값이다 라고 얘기하면 틀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계속 틀리더래.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걸 만들어냈어요. 가격은 언제? 과거 값. 가치는 언제? 현재 값.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가격은 실제 지불된 금액으로서 과거 값이다.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걸 한번 체크. 누가 전문가? 우리가 전문가. 우리가 전문가인데 모르면 어떡해? 아시겠죠? 얼마에 팔아먹을 건데? 라는 게 중요한데. 그쵸? 맞죠? 자, 근데 우리 가치를 측정하는 사람은 누구죠? 감정평가사. 여기 있잖아요. 감정평가사 전문가. 그쵸?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현재 값, 무수히 많다, 여러 개다 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합격하시고 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저한테 이제 거기 밴드에다가 보내주세요. 밴드에다 보통 댓글로 많이 와요. 교수님, 가격은 하나인데 가치는 여러 개 이러면서. 아시겠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쭉쭉 됐고 이건 가볍게 볼게요. 자, 가치와 가격의 관계. 가격의 기초에는 가치가 있고 가격은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가치가 높으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맞죠? 내 몸값, 내 가치가 높아지면 내 몸값도 높아지겠죠?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가치와 가격은 비례한다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화폐 가치와 재화의 가격은 반비례한다라는 거 하나만 체크. 자, 재화의 가격이 올라갈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여러분들은 맨날 이 말을 쓰고 있어요. 모를 뿐이지. 야, 요즘에 5만 원 들고 시장에 갔더니 살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물가가 올라가니 돈 쓸 게 없더라 라는 소리예요. 됐어요 지금? 뭐라고? 물가가 올라가니 콩나물 가격이 올라가니 돈 쓸 게 없더라 라는 소리예요.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하게 되겠죠. 됐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와보세요. 이게 기출 지문이 엄청 많이 나와. 되게 쉬운데. 가격은 교환의 대가로서 지불한 금액이다. 언제 값? 과거 값, 하나의 값. 맞죠? 가치는 뭐에? 쓸모에 효용을 두며 금전적인 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을 포함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봐봐. 자, 편익은 돈도 되지만 돈이 아니어도 된다예요.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저희 아버님이 남기신 예를 들어 남기고 가신 뭐 이렇게 10,000원짜리 시계. 그렇죠? 돈으로 따지면 10,000원짜리잖아요. 저한테 가치는 어때요? 되게 크죠?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할머니 때로부터 이렇게 물려온 이렇게 폐물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치는 돈도 있지만 돈 말고 뭐다? 비금전적인 것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왜냐면은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가치가 없을 수 있어요. 맞죠? 근데 나한테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가격은
과거값, 가치는 현재값. 됐죠? 가치는 주관적 판단입니다. 당연한 소리죠. 가치가 오르면 가격도 올라가고 가치가 떨어지면 가격도 하락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잘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은 다를 수가 있어요. 맞죠?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가치와 일치된다라는 거. 당연한 소리겠죠. 특히 부동산이 많이 그래요, 여러분들. 수요가 엄청 몰릴 때는 그 가격이 야 진짜 저 가격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맞죠? 왜? 수요가 몰리니까.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은 결국 인기 있는 지역은 살아남고 인기 없는 지역은 원래 가격을 찾아가게 되겠죠. 그 뜻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준 시점은 가볍게 하셔야 돼요. 이게 구조에 나왔던 내용인데 정의와 함께 나와요. 정의와 함께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정확히 말하면 구조 다시 2예요. 자, 이거 가볍게만 볼게요. 어려운 거니까. 기준 시점이란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 날짜를 말한다.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미리 정했을 때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때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좀 보세요. 기준 시점에 대한 정의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예요. 아까는 한 가지 배웠죠? 뭐였어요?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라는 소리예요. 날짜가 두 개예요.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이 기준 시점이고 그게 뭔데? 라고 물어볼 때는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번은 뭔지를 물어본 거고요. 1번은 언제를 물어본 거예요. 야, 기준 시점 언제인데?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 그게 뭔데?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는 봐봐. 얘는 정의잖아. 정의. 기준 정의잖아. 얘는 뭐다? 언젠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게 언젠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언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됐죠? 자, 기준점의 정의는 이거예요.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 날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언젠데?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이다라는 소리예요. 요거 두 개 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있는 거니까요. 충분히 문제 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잘 보세요. 감정평가는 왜 쉽냐면요, 여러분들. 감정평가를 어렵게 내잖아요? 그럼 감정평가 시험에서 컴플레인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쉽게 낼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서는? 중개사에서는.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요거 두 가지 체크해 주고요. 자, 나중에 갈 때 요거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가시죠. 제 원칙 요거 하나만 체크해 놓고 넘어가시죠. 나머지는 됐습니다. 시험에서 거절 두 번 다 나왔어요. 자, 기준이 되는 날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미리 정했을 때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체크하시고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쭉쭉 넘어오세요. 가격은 배울 게 없습니다. 자, 쭉쭉 넘어오셔서 어디까지 넘어오냐?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있어요. 가치 발생 요인 체크. 자, 이쪽 와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치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 그러니까 요거를 형성 과정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형성 과정은 총 몇 단계? 3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무슨? 가치 형성 과정. 그래서 형성 요인, 발생 요인, 가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형성 과정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라고? 형성 요인을 체크하고요. 두 번째는 발생 요인 체크하고요. 가치가 만들어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가치 형성 과정은 몇 단계? 3단계. 3단계 뭐라고? 형발각 하시면 됩니다. 형발각. 형성되고, 맞죠? 발생되고, 가치가 만들어지고 이 뜻입니다. 감정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가치예요. 가치. 왜?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한 거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감정평가가 뭐예요? 토지 등의 그렇죠.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한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 맨날 한다니까. 언니, 저 아파트 얼마인 것 같아? 9억 5천. 너는 10억.
이게 감정평가하고 있는 거라고요. 다만 그걸 말로 못 풀어낼 뿐이지. 그렇죠? 토지 등의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 경제적 가치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가격,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임대료. 임대료. 그거 기억나죠? 제가 강남에 있는 공실은 왜 채워지지 않는가 하면서 기억나죠? 임대료를 낮추면 감정평가액이 폭락하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온다고요. 그거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모르게 얘기해. 막 공실이야. 뭐 저 공실인데 왜 공실이지? 임대료 낮춰서라도 좀 입점시키지? 아니요. 임대료 낮추잖아요.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폭락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주는 거예요. 렌트프리 주는 거예요. 렌트프리 뭐냐면요. 큰 건물 하시면 3개월치 월세를 면제해 주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길게는 막 6개월치. 왜냐하면 임대료를 조정하진 않아요. 근데 3개월치 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요. 처음에 계약할 때. 큰 데는. 큰일 났네. 비밀인데. 아차 싶네요. 잘 넘어가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다 이제 큰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나중에 하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가치 형성 요인은 세 가지 따지는 거예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래서 형성 요인에는 세 가지예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세 가지입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일반 요인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맞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물이 가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 워터. 없었죠? 물 사 먹으면 막 등짝 맞고 그랬어요. 야, 돈 아깝게 물을 왜 사 먹어? 등짝 맞죠? 요즘에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사 먹어요. 가치가 만들어진 거라니까. 그쵸? 옛날에는 보세요, 여러분들. 사회적 요인, 그쵸? 경제적 요인으로서 물에 대한 가치가 없었어요. 근데 가치가 만들어졌죠. 그 뜻인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됐죠? 그래서 마다 가치 형성 요인은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있을 수가 있겠다. 맞죠? 자, 지역 요인 만들어보죠. 우리 집에 학교를 다녀야 되는 애가 있어. 학군 좋은 데가 가치가 더 크겠죠? 만들어지겠죠? 그 뜻이에요. 우리 집에 애가 없어. 저한테는 학군 좋은 게 아무 의미가 없죠. 나는 그냥 단독주택 저기 과천이나 저런 데 가서 공기 좀 살겠다. 그쵸? 근데 애가 있어. 교육시켜야 돼요. 학원 보내야 돼. 어디에 와야 돼? 평촌 와야 돼. 대치동 가야 돼. 아시겠죠? 그런 소리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개별 요인은 이거지. 방 3개짜리와 방 4개짜리의 차이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애가 연년생인데 둘 다 아들이야. 방 하나 줘도 되죠? 맞죠? 연년생인데 둘이 성별이 같으니까, 남자니까, 혹은 여자니까 큰 방 하나 주면 되죠? 근데 성별이 달라. 방을 따로 줘야 되겠죠? 그런 개별 요인들이에요. 아시겠죠? 누군가한테는 방 3개짜리가 가치가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방이 하나 더 많아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안방 하나, 서재 하나. 성별이 같으면 같이 줘도 되지만 성별이 다르면 하나 더 줘야 되잖아. 방을 쪼개줘야 되잖아. 그 뜻이에요.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제는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가치 발생되는 거예요. 자, 가치 발생되는 거는 유용성, 유효수요, 희소성, 이전성 이렇게 지켜주세요. 발생은 유유히 이렇게 해서 유유히. 양반은 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발생률 유유히 이렇게 걷는 거예요. 유유히 임장활동 유유히 하는 거예요. 나쁘지 않군. 어떻게 걸어가고 있어요? 유유히 걸어가고 있죠. 맞죠? 문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4개짜리 예시가 나오면은 되게 잘 보셔야 돼요. 왜? 이게 오지선당의 타겟형 문제예요. 문제 내기 쉬운, 점수 공짜로 주는. 아시겠죠? 그럼 잘 보세요. 자, 유용성은 3가지 측면이에요. 첫 번째, 주거용은 유용성이 뭐가 되겠어요? 쾌적해야 되겠죠? 됐죠? 상업용은 유용성이 있으려면 돈이 돼야 되겠죠? 맞죠? 공업용은 뭐가 돼야 돼요? 생산성이 좋아야 돼요. 밑에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있어요. 제 설명만 들으시면 돼요. 밑에 다 있어. 그럼 봐봐. 주거용은 쾌적하고 상업용은 돈이 돼야 되고 공장은 물건을 잘 찍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효용성, 유용성입니다. 두 번째, 유효, 수요. 틀리면 안 돼요. 경전에서 배웠어. 돈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돈도 있고, 뭐도 있고, 때도 있고. 그렇죠. 의사도 있고, 뭐도 구매력도 있고. 오케이. 됐죠? 자, 세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5분 안에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숨 못 쉬면 죽죠. 맞죠? 근데 공기는 왜 가치가 없어요? 많기 때문에.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희소하지 않으면 가치가 발생하지 않겠죠. 희소해야 돼요. 됐죠? 알겠죠? 그러니까 희소해야 가치가 발생된다는 소리예요. 자, 마지막 이전성. 요거는 권리의 이전성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자, 잘 보세요. 자, 넘겨줄 수 있어야 돼요. 잘 보세요. 자, 이런 거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저희 집 가문의 송씨니까 송씨 가문의 족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저한테는 가치가 있죠. 근데 이전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가치가 안 생기겠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넘겨줄 수 있어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가치가 생긴다란 소리예요. 다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유유희이가 발생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세부사항 좀 보죠. 밑에 내려가서. 자, 가치 형성 요인 세 가지였어요. 뭐였죠?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었습니다. 자, 정리해 주고요. 자, 여기다가 2조 정의라고 써주세요. 이건 써주세요. 없어서 써주세요. 2조 정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조 정의에 가면 이게 딱 나와요. 그래서 문제 맨날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가치 형성 요인이란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라고 정리해 주세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 와, 너무 밉더라고. 여러분들, 5조에 무슨 가치 나와요? 방금 했잖아, 5조에. 감정평가는 5조. 무슨 가치? 5조. 감정평가라는 규칙 5조. 시장 가치 기준. 그래서 시험에서 이걸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오더라고요. 절대로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치 형성 요인은 경제적 가치라는 거. 시장 가치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시장 가치만 기억하고 경제적 가치 까먹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가치 발생 요인에서는 무슨 가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마다 일지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뭐다? 경제적 가치다 체크해 주세요. 시장 가치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이 아닌 것만 또 기억하더라고요. 미치겠어.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해도. 됐죠? 자, 넘어오시면 됩니다. 아까 사회적 요인은 다 말씀드렸어요. 가족 구성. 이거 하나만 체크해도 알겠잖아요. 그죠? 가족 구성. 우리 아들인지 아들 딸인지. 그렇죠. 요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말씀드렸고 쭉쭉 넘어오세요.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자, 발생 요인입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뭐다? 유유, 희, 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잠깐만. 자, 부동산의 가치는 네 가지가 상호 결합돼서 동시에 충족되어야 뭐다? 발생하는 것이지 하나만 있어도 가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즉 뭐다? 다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한 가지만 있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상호 결합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됐죠? 그러니까 쓸모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돼요. 희소하기도 하고 이전성도 있어야 되겠죠. 다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봐봐. 나한테 효과가 있어. 돈이 없어. 가치 발생해요? 안 발생해요? 안 발생해요. 돈이 있어야지. 맞죠? 돈은 있어. 공기를 누가 돈 주고 사요? 맞죠? 그리고 저희 집 가문 문서를 누가 돈 주고 사냐고요. 아시겠죠? 이해됐죠? 봐봐. 유유희는 다 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결합해서 동시 충족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영혼을 팝니다. 영혼을 팔아. 수업을 위해서. 미안해요. 큰아버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자, 이제 쉬워요. 가치의 재원칙입니다. 재원칙. 재원칙인데 어려울 필요가 없어. 요 제자가 무슨 제자냐면요. 모두 제자예요. 모두 제자.
모두 제자. 모든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원칙. 모두 제자. 그럼 봐봐. 가치의 원칙에 모여있다라는 소리예요. 우리 아까 보세요. 지금 봐봐. 형발가 배웠죠. 형발가. 맞죠? 형발가 배웠죠. 그럼 봐봐. 형성 요인도 배우고 발생 요인도 배웠는데 이제 가치에 나와 있는 얘의 원칙, 모든 원칙 몇 가지? 13가지를 배운다고요. 근데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요즘에. 한때 엄청 나오다가 안 나와요. 자, 가볍게 한번 보시면 돼요. 왜? 들으면 이해가 되거든. 자, 핵심 정리 433페이지 잠깐만 보세요. 433, 433, 433페이지 잠깐만 보세요. 핵심 원칙 433페이지. 자, 첫 번째는 감정평가에 대해서 원칙 중에서 균형의 원칙이에요. 적합의 원칙. 2개. 1번, 2번 체크해 주시고 묶어주세요. 자, 잘 보세요. 균형의 원칙은 비례의 원칙이라고 얘기하고 건물 내부에 있는 시설물들끼리 잘 맞니 그 뜻이에요. 내부 구성 요소 맞죠? 그 뜻이에요. 근데 잘 봐봐. 우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대. 가치가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죠.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맞죠? 그러면은 그거는 지역의 문제예요? 내 물건의 문제예요? 내 물건의 문제죠. 무슨 분석? 개별 분석.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됐죠? 그래서 봐봐. 내부적으로 균형이 맞니 그 뜻이에요. 됐어요? 두 번째, 적합의 원칙은 요거세요. 외부적으로 적합하니 그 뜻이에요. 맞아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외부 환경, 자, 경제적 감가. 우리 집 옆에 쓰레기 처리장 들어온대요. 좋아요, 싫어요? 싫죠? 무슨 감가? 그게 우리 건물이 기능이 안 좋은 거예요? 외부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을 받는 거예요? 외부적인 거죠.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맞죠? 그러면은 내 물건을 분석해야 되겠어요? 인근 지역을 분석해야 되겠어요? 지역을 분석해야 되겠죠. 무슨 분석? 지역 분석의 기준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됐죠? 자, 세 번째는 변동의 원칙이에요. 변동이라는 것은 시점, 요거 하나만 써요. 시점. 시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갔다가, 현재 갔다가, 미래 갔다가. 됐죠? 그럼 잘 보세요. 이제 균형은 기능적으로 엘베 없어요. 적합은 경제적으로 옆에 쓰레기 처리장에 들어왔어요. 그 뜻이죠? 요거는 시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건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마모되는 거예요.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 체크나 해주세요. 그리고 기준 시점, 수정 체크. 시점은 시점이 변동하는 거니까. 됐죠? 시점은 뭐다? 변동의 원칙인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예측은 뭐다? 이거 미래나 체크하시면 돼요. 장래이익의 현재 가치. 땡큐. 너무 쉽네. 자, 그리고 5번, 6번 묶어주세요. 5번, 6번 묶어주세요. 자, 5번, 6번 묶어주세요. 자, 설명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기여의 원칙이에요. 기여의 원칙. 두 번째는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에요. 자, 잘 보세요. 이런 일이 있는 거지. 자, 우리 집 건물이 원래 얼마짜리였냐면은 20억짜리였었어요. 20억짜리였었어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엘베가 없는 거야.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판단하는 거지.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비용을 투입해서 집어넣으면 건물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추가합니다. 어머, 좋아. 엘베가 없다고? 엘베를 집어넣어. 얼마 주고? 2억 주고 집어넣었더니 건물의 가치가 22억이 돼야 되죠, 원래는. 맞죠? 근데 얼마가 돼요? 건물의 가치가 25억이 되는 거지. 준비됐어요, 지금? 그럼 봐봐. 이 엘리베이터가 기여했나요? 기여했죠? 건물의 가치 기여했죠? 이거 해요, 안 해요? 해야 되겠죠? 이게 기여의 원칙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근데 용어를 조심해야 돼요. 용어를. 자, 생산비만 따지면 22억이죠. 근데 생산비로 합쳤던 거예요? 기여한 만큼을 합치는 거예요? 기여한 만큼을 합치는 거잖아. 이걸 왜 틀려오는 거야 도대체? 2억 드린 건 맞는데 그 가치에 얼마 기여했어요? 5억 기여했잖아.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안 어려워요. 기여의 원칙은 공헌의 원칙. 맞죠? 공헌했다. 그 엘리베이터 생산비는 2억이었지만 만드는데 2억이었지만 얼마 기여했어요? 5억 기여했죠. 그래서 봐봐. 기여도의 합이다. 뭔 아니다? 생산비 합이 아니다. 생산비 합이라면 그거 왜 집어넣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거 집어넣었을 때 돈이 되니까 기여를 더 많이 하니까 집어넣는 거가 되겠죠. 기여 아니여. 기여. 기여 아니여. 기여. 아시겠죠? 이런 사투리가 있더라고요. 전라도 쪽에 쓰는 건가요? 그죠? 기여 아니여. 기여. 아시겠죠? 기여의 원칙은 생산비의 기여도의 합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저희 장모님이 그쪽 분이셔서 기여 아니요? 예? 예, 맞습니다. 기여 아니요? 예, 맞습니다.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기여의 원칙은 기여도의 합이고요. 뭐가 아니냐? 생산비 합이 아니고 추가 투자할 때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판정하는 거예요. 아까 엘베 생산비는 2억 들였지만 얼마 기여했어요? 5억 기여했죠? 투자해요, 안 해요? 해야 되는 거지. 그 뜻이에요.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입니다. 좀 보세요. 자, 무슨 말을 할 거냐면 내가 여기에다가 건물이 있어. 토지에 이렇게 건물을 올릴 거예요. 올릴 건데 자, 이제부터 예를 드는 거예요. 자, 한 층, 두 층, 세 층이에요. 자, 1층, 2층, 3층이에요. 올릴 거예요. 자, 층당 건축비가 얼마 나온다? 뭐 1억 나오면 칩시다. 근데 층당 잘 보세요. 1층은 임대료가 얼마 나와요? 2억 나와요. 이거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지어야 되죠. 2층 짓는데 임대료가 얼마 나왔다? 1억 2천 나왔어요. 이거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지어야 되죠. 3층을 지으려고 하니 임대료를 얼마? 8천만 원밖에 못 받겠다. 이거 지어야 안 지어야? 지으면 안 되겠죠. 왜? 공사비가 더 드니까 안 짓는다는 소리예요. 봐봐. 체증 체감의 법칙. 내가 얼마까지 증가하고 언제부터 감소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건물 쌓아 올리는 거죠. 맞죠? 자, 그럼 보세요. 입체적 토지 이용 고층화. 이해돼요? 맞죠? 추가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어요? 기여의 원칙과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아까 우리 2층까지만 짓는 이유는 2층까지 해야 수익이 나기 때문이죠. 3층부터는 손해죠. 그 말이에요. 됐죠? 일단 체증 체감.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시험장 가면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이렇게 그려드렸던 그림 같은 거예요. 교수님이 막 기여 아니요 했던 거. 기여의 원칙 체크. 기여도의 합 체크. 생산비 아니다 라는 거. 이런 게 기억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건 다 했어요. 6번까지가 제일 까다로웠던 거고 나머지는 다 쉬워요. 자, 수익 배분 잉여 생산성은 토지에 나눠줘라 라는 뜻입니다. 남는 건 어디에? 토지에 나눠줘라. 수익을 분석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대체의 원칙 대신하는 거죠. 비슷한 두 재화를 비교하고요. 효용이 같다면 싼 거, 가격이 같다면 효용이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최유효 이용의 원칙. 요거는 써주셔야 됩니다. 로 잘 써라라는 뜻입니다. 최유용의 원칙은 최고, 최선의 가치, 가장 잘 써라라는 소리인데, 자, 감정평가의 전제 조건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좀 미웠어요.
왜 그러냐면 감정평가의 규칙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 규칙 중요하다면서요. 근데 감정평가의 규칙에는 최유효 유형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 감정평가 규칙에 언급이 된다고 나왔어요. 언급 안 돼요. 아시겠죠? 감정평가 전제는 맞는데 규칙에는 말이 안 나온다고요. 감정평가 규칙 2조, 5조, 6조, 7조, 8조, 9조 여기에는 최유형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알겠죠? 그 말씀 좀 드립니다. 됐어요? 자, 기회비용의 원칙입니다. 기회비용은 뭐다? 요구 수익률이다라는 거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기한 것 중에 가장 최선의 가치다라는 소리고, 수요 공급은 서로 주고받는다. 경쟁은 경쟁이고요. 외부성은 외부성입니다.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 요거 수익 체증 체감이랑 수익 배분이 헷갈리면 안 돼요. 6번, 7번 헷갈리면 안 돼요. 아예 다른 얘기예요. 체증 쌓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층 기억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익 배분은 뭐예요? 토지 잔여법. 남는 건 다 토지한테 주겠다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요거 두 개가 헷갈려진다고 하시더라고. 됐죠?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넘어오시죠. 쭉쭉 넘어오셔가지고 요거 하나만 체크. 최유효 유형 원칙. 자, 감정평가에서 가장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그런데 웃긴 건 하지만 최유효 유형의 원칙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요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직접 규정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제가 아까 했죠? 규칙에서 언급되지 않는다고요.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쭉쭉 넘어오시면 됩니다. 밑에 거 다 설명했어요. 중요한 거 다 체크했고 쭉쭉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438페이지 잠깐 넘어오세요. 438.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입니다. 무엇과 무엇 분석? 지역과 개별 분석입니다. 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너무 쉬워. 잘 보세요. 자, 요거 체크. 여기서 복습하시면 돼요. 여기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감정평가하러 갔어. 아파트를 먼저 봐야 되겠어요? 동네를 먼저 봐야 되겠어요? 동네를 먼저 봐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봐봐. 지역 분석은 뭐 한다고? 먼저 하는 분석이라고요. 됐죠? 지역 분석 뭐라고? 먼저 하는 분석이라고요. 됐죠? 동네를 보는 거죠? 크게 보는 거죠? 전체적, 광역적, 거시적. 클거, 볼시. 됐죠? 거시적 분석입니다. 됐죠? 자, 표준적 이용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거용지가 주거로서 이용되고 있는지, 상업용지가 상업으로서 이용되고 있는지, 공업용지가 공장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그 뜻이에요. 어려운 거 없어요. 됐죠? 그리고 가격 수준 파악 정도 써주세요. 체크 하나 해주세요. 자, 10억 정도라고 써요. 10억 정도 이렇게 정도하고 이렇게 줄 그으셔야 돼요. 10억 정도. 자, 잘 보세요. 자, 언니, 이 동네 얼마쯤 해? 라고 물어봤죠. 이 동네 한 10억 정도 하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구체적 가격이에요? 가격 수준이에요? 가격 수준이죠. 요 동네 수준이 한 10억 정도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억 정도? 아시겠죠? 이거 기억해야 돼요. 달라서 그래. 자, 그리고 최유효용 판정 옆에 경제적 감가 있다. 왜? 쓰레기 처리장 들어오거나 해로운 것들이 들어오면은 체크하시면 되겠고, 지역 분석의 대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그리고 여기다가 동일 수급권이라고 써주세요. 동일 수급권이라고 써주세요. 동일 수급권. 그래서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주변 용도 지역을 포함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 분석에다가 이렇게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무슨 동? 인, 유, 동. 호계동, 범계동 아니고, 비산동 아니고, 무슨 동? 인유동. 맞죠? 인유동에서 뭐 하는데
지역 분석. 맞죠? 먼저 하는 거다, 뒤에 하는 거다? 먼저 하는 거다. 무엇을 파악하는 거다?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거다. 10억 정도쯤, 10억쯤 한다 이 뜻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보세요. 지역 분석은 먼저 하고 표준 적용하고 가격 수준 파악하는 거다. 무슨 동? 인유동. 요거 세 가지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의수급권.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내가 드디어 이제 마음을 먹었어. 나는 이 동네에 들어와 사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뭐 보러 가는 거예요? 아파트 보러 가는 거예요. 우성 아파트 보러 가는 거예요. 먼저 하는 거예요? 뒤에 하는 거죠. 나한테 가장 쓸모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판정 방향이랑 조심하셔야 돼. 얘는 판정 방향인 거고, 아시겠죠? 헷갈리는 분들 요거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봐봐, 개별 분석은 뒤에 하는 거고 나한테 가장 쓸모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오케이? 최유효형 언제? 후행 분석에 있는 거예요. 개별 분석에. 됐죠? 그리고 마지막 구체적 가격. 자, 이 동네에 얼마쯤 한다 그랬어요? 10억쯤 한다 그랬죠? 내가 사야 될 부동산 얼마 하는데? 9억 5,800만 원 이렇게 탁 잘라서 써주시면 됩니다. 끝. 좀 싸게 샀네요. 4,200만 원. 그죠? 자, 개별 분석 먼저 한다고 뒤에 한다고? 뒤에 한다고. 맞죠? 부분적, 국지적, 미시적 분석. 자, 그리고 좀 와보세요. 자, 접어봐요.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죠. 앞에 거는 뭐에 대한 전체적 분석? 지역에 대한 전체적 분석.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을 정해 주시고요. 요걸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대상 부동산에 대한 거시적 분석이래. 아이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역은 지역이지. 아시겠죠? 자, 최유효 이용 판정 요거 하나 체크. 구체적 가격 판정 파악 하나 체크해 주세요. 됐어요? 자, 이런 거지. 최유효 이용.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아들만 둘 있는 집과 아들, 딸 있는 집은 방 개수 하나가 차이가 나야 된다. 그거예요. 됐어요? 최유효용 판정. 뭐다? 우리 집은 딸과 아들이 있어서 방이 하나 더 많아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다? 최선의 이용을 하려면 뭐다? 개별 분석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방 4개짜리로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요?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 집은 자녀가 둘인데 둘이 성별이 달라서 나중에 방을 따로 줘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근데 그 아파트 들어갔는데 중앙 난방식이래요. 살아봤어요? 그런데? 그 모르죠? 옛날 아파트 가면은 개별 난방이 아니라 중앙 난방식이라서 여름엔 더워 죽고요. 겨울엔 추워 죽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에어컨하고 난방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중앙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살아본 분 없어요?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죠? 개론쌤이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나 죽는 줄 알았어. 겨울에 이렇게 바닥에 눕지를 못해요. 등이 대요. 화상 입어요. 아시겠죠? 그럼 뭐다? 좋아요, 싫어요? 싫죠? 무슨 감각? 긴 감각. 그리고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층고가 높으면 공기가 맑아요, 좀. 환기는 잘 돼요. 근데 춥죠? 우풍이 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르신들이. 할아버님이 가끔, 아이고, 야야, 우풍이 세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감각? 기능적 감각.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층고가 높을수록 공부가 잘 돼요. 환기가 잘 되거든. 그래서 전 세계의 다른 되게 유명한 그 해외 대학교들 도서관 가보잖아요? 그럼 층고가 엄청 높아요. 걔네들은 층으로 쌓지 않아요. 도서관은 언제나 되게 높게 쌓아요. 제가 해외여행 가면 꼭 가보는 곳이 도서관이거든요. 대학교 도서관이거든요. 가보면 층고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근데 한국은 층고가 되게 낮죠. 밀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감각? 기능적 감각. 무슨 요인? 내부 요인. 내부니까 뭐다? 균형의 원칙. 외부니까 뭐다? 적합의 원칙.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이나 개별 부동산을 보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긴 인유동 안 나와요. 동네가 나올 이유가 없지. 나 아파트 정했는데. 무슨 아파트? 우성 아파트. 됐죠.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쭉 넘어오시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이게 정의에 나오거든. 정의에 나오거든. 이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정의에 나옵니다. 자, 정의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 체크했고요. 어려운 건 없어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아까 제가 지역 분석의 대상 세 가지 무슨 동? 인유동. 인유동 체크하시면 됩니다. 인유동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쪽 와보세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입니다. 이용이 같고 가치 형성 중에서 무슨 요인?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무슨 동? 인, 유. 동의 인은 맞죠? 내가 감정평가하여야 할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인. 아시겠죠? 인. 속해 있겠네. 영어 좀 잘해요? 인. 안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안 까먹는다니까? 생각이 나요, 진짜 이게. 이 글자만 딱 보인다니까, 그 시험 가면은. 그거 반가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인근 지역이래. 속하지 않는데. 에이, 교수님 이거 인 속하잖아. 답 체크 끝.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안타까워 죽겠어. 이걸 왜 틀리고 오는 거야?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지문을 우리 B4용지 시험지에다가 네 쪽 하나에 집어넣으면 지문 길이가 이만큼 나와요. 읽기가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겠죠? 그럼 인 치고 속한 가서 인 들어있네? 안 들어있네? 틀렸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감정평가가 너무 쉬운데 지문 길이가 길어서 짜증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고. 아시겠죠? 인근 지역 인 속해 있다 끝. 이게 뭐가 어려워? 이용이 같고 형성 요인 중에서 무슨 요인? 지역 요인을 공유한 지역을 말한다. 이거 개별 요인이라 나온 적도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인유 동이 지역인데 무슨 개별이야. 됐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사 지역입니다. 유사하다는 것은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거는 아니죠. 맞죠? 저 맨날 그 얘기 들어요. 뭐라더라? 이장우 씨? 알아요? 그 우동집 하시는 분? 아니면 구창모 씨 알아요? 구창모? 희나리 부른 사람? 어떤 교수님 저한테 송 교수 하길래 네 하니까는 구창모랑 유사해 이러더라고요. 구창모는 아니죠? 이장우는 아니죠? 맞죠? 속하지 아니했다라는 소리예요. 유사하니까 그게 아니란 소리야. 아시겠죠? 송 교수 구창모랑 유사해. 고맙습니다. 난 저 누군지 몰랐거든요. 찾아보니까 유사하긴 하더라고요. 유사한 속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이다라는 소리예요. 닮았어 라는 거. 아시겠죠? 저 옛날에 박태환도 듣고요. 많이 들었어요. 허경환도 좀 닮았고. 맞아요. 막 이상한 사람 다 닮았대요. 다 닮았대요. 막 환희 닮았어요. 막 이정호 닮았어요. 막 노시환이라고 야구 선수 있어요. 막 닮았다 막. 허경환 막 있는데 이러면 막 거기 있는데 500원 막 이렇게 하면 닮았어요. 하면 다 닮았대.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유사라는 것은 그 해당 부동산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 체크. 자, 동해 수도권이에요. 한 곳에서 수요와 공급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소리겠죠? 그럼 잘 보세요. 자,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무엇을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어디에 가치가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소리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요거 가치 발생에 서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니까 다 틀리더라고요. 발생 아니에요. 다 형성이에요. 아시겠죠? 형성. 문제 잘못 내면 수강생들한테 혼나요. 아시겠죠? 그거 잘 내야 돼요. 제가 되게 까다롭게 문제를 내거든요. 근데 냈다가 이렇게 너무 어려워요. 막 미안해요. 여기겠죠. 어떻게 어렵대. 아시겠죠? 자, 이제 넘어오시고 마지막입니다.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성장, 성숙. 요거 두 개만 체크. 됐죠? 자, 요걸 왜 구분하냐면요.
성장할 때는 상승률이 최고고요. 성숙했을 때는 수준이 최고다라는 것만 체크해 주세요.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가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아기가 클 때는 성장기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한 1년에 한 9cm, 10cm 자랐더라고요. 뭐가 크다? 상승률이 크다. 근데 다 크고 나니까 언제? 키가 제일 크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한 70, 한 4, 5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가장 크죠? 근데 예전에는 얼마씩? 이렇게 1년에 막 9cm 이렇게 했던 거예요. 됐죠? 그 뜻이에요. 그러면 성장할 때는 상승률이 최고다라는 거 하나만 체크. 이걸 바꿔내더라고요. 성장기에 수준이 최고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시겠죠? 성장기마다 상승률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성숙하니까는 지가가 가장 높은 거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42페이지 잠깐만 넘어가 봅시다. 442페이지 잠깐만 넘어가 주세요. 이거 표 하나 볼게요. 표 하나 볼게요. 자, 우리 인, 유, 동 했죠? 인근 지역 어디 있어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어머, 인 들어있네. 대상 부동산이 반가워요. 하시면 되겠고. 유사 지역은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드디어 동일 수급권. 동일 수급권은 이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동일 수급권입니다. 무슨 관계?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는 것이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됐죠? 어려운 거 없어. 동일 수급권은 동일한 곳에서 수요 공급을 받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럼 이런 거지. 자, 내가 감정평가하여야 할 대상 부동산은 여기 있는 우성 아파트인 거예요. 유사지역은 어디? 저기 과천 인덕원인 거지. 동일 수급권까지 가면 어디? 저기 저희 동네에 있는 사당역에 있는 우성 아파트까지 간다는 소리.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인근 지역은 우성 아파트. 맞죠? 유사 지역은 과천 인덕원. 동일 수급권은 사당역에 있는 우성 아파트. 여기까지 간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다 포함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이 관계가 있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합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쭉 보세요. 마지막. 자, 요거 쓰고 실 거예요. 대체 경쟁이 아니라 수요 공급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가치 발생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인류를 제외한다라고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시겠죠? 문제 얼마든지 많이 낼 수 있어.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나오는 용어들은 출제위원들이 이의 신청을 아예 안 받아줘요. 왜? 법령에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442페이지까지 완료했고요. 잠깐 쉬셨다가 이제 3방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